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모평균과 모분산, 통계적 추정 파트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일단은 원래 쌤이 연습 문제 풀 때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시작하는데요. 따로 개념 설명하기보다는 문제마다 필요한 개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노트를 확인하시고, 일단 통계적 추정 파트는 굉장히 쉬워요. 수능에도 등장을 하고 이게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구성, 이런 문제들이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특히 추정 파트 가시면 공식 암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염두하면서 먼저 시험 공부 내신 대비를 하시고, 뭐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38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579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2x바의 제곱 플러스 v 4x바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원래 일단 표본 평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3579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5장 있는데 여기서 2장을 내가 추출했대요. 자, 13579 중에서 내가 임의로 2장을 추출했대요. 그럼 내가 여기서 2장을 추출하니까 표본이라는 게 나오고 2개의 표본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과 7을 추출했어요. 그러면 이 표본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x1과 x2의 평균이라 하면 얘가 3과 7이니까 평균이 5로 나올 거고, 우리는 얘를 표본 평균 x바라고 합시다. 되겠죠? 그러면 지금 쌤이 x바를 5로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 수 있는 표본 평균이 굉장히 많아요. 5도 됐고 1, 3을 뽑으면 2도 표본 평균이고, x바가 될 수 있는 거는 2도 있고요. 1, 5 뽑아도 2죠. 1, 7 뽑으면 4고요. 3, 5 뽑아도 4고, 뭐 3과 9를 뽑으면 6이고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표를 만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x바는 x라고 해주고,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도 충분히 표본 평균에 대한 대표값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우리는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이 표본 평균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지정하셔서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도 만들 수 있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도 만들 수 있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13579를 각각 총 2개를 뽑아서 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테이블을 작성하여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가? 자,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수학자들이 이미 밝힌 내용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자, 되게 절대적인 문장이죠. 그리고 어떤 같고 뭐 정규분포에서 다른 걸 따른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해당 밑에서 보여줄 텐데,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굳이 이 x가 아닌 x바로 해서 새로운 표를 만들고 각각의 값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런 대표값과 관련된 거는 기존에 있던 표를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3579가 각각 하나씩 총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1을 뽑을 확률은 5장 중에 하나 5분의 1이고, 3을 뽑을 확률도 5분의 1, 5도 5분의 1, 7도 5분의 1, 9도 5분의 1이겠죠. 각각 뽑을 확률이.
그리고 확률의 합은 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건 값만 쓰겠습니다. 평균을 구하시면 5고요. 분산을 구하시면 8이라고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사확률 변수, 셀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표를 그려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걸 아니까 지금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개를 임의로 추출했다 했어요. 추출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생길 건데 얘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이 5와 같고,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분산에서 n만큼 나눠주면 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4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지금 이 x바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얘 또한 우리가 분산은 제평 평제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 제평 평제를 사용하시면 여기에 5 집어넣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집어넣으시면 25가 되고 x고 4니까 얘는 29가 되죠. 좀 드릴게요. EX바의 제곱은 29고 문제에서 지금 V 4X바 플러스 2를 구하라 하는데 분산도 이제 선형성에 의해서 해당식은 16VX바라고 나오고 VX바가 문제에서 우리가 8로 구했기 때문에 여기는 64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곱해서. 그러면 더해주시면 93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다 구해냈으니까 더하면 93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표본 평균에 대한 대표값 관련해서는 원래 있던 모집단에서 충분히 대표값을 구하는 걸로 구해낼 수 있다. 그 이유는 굳이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표를 다시 작성하는 건 좀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383번입니다. 자, 1 하나, 2, 2개, 3, 3개가 각각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n개를 복원 추출했대요. 자, 공에 적힌 상자의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36분의 5일 때 n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사용한 걸 같은 맥락으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놨고요. 지금 정규분포라고 적혀있는데 결론적으로 n개 추출하게 되면 자, 정규분포 말은 좀 뺄게요. 이게 좀 말이 좀 어색하죠. 얘가 x가 평균과 분산이 이렇다면 표본 평균은 대표값이 이렇게 나온다. 정규분포란 말은 조금 이상하네요. 자, 여튼 얘도 똑같이 원래 모 집단에 대해서 표본 집단의 평균이라던가 분산을 좀 구해내자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을 뽑을 확률은 총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이고요. 2를 뽑을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3은 3개 있으니까 6분의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n개를 복원 추출했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값을 구해서 확인하자. 자,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2의 x는 x의 평균은 3분의 7이고요. 분산은 9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n개를 추출하였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표본 집단이 생길 거고 표본 집단 각각의 표본이 존재하는데 얘네끼리 평균을 만든 x바가 생기고 이런 x바가 각각의 표본 집단에서 생겨서 얘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인지하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고 걔는 모평균과 같다고 했습니다. 얘랑 같다. 다음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있던 모평균에서 추출한 만큼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9n분의 5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표본평균 x바의 분산이 36분의 5라고 했으니까 얘가 36분의 5다. 그렇게 되면 n은 4라고 값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382번과 83번을 토대로 표본 집단에 대한 대표값은 표본 집단의 테이블 다시 구할 게 아니라 모집단에 있는 표를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조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84번 풀이하겠습니다. 정규분포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1을 따르는 모집단에 대해서 크기가 16인 표본, 즉 16개를 뽑았다는 거죠. 16개를 이미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모 평균에 대해서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1을 따르는 모 집단 x가 있었는데 얘가 임의로 추출하면서 우리는 확률 변수를 표본 평균에 대해서 따질 것이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는 표본 평균의 평균자리죠. 여기는 표본 평균의 분산자리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170으로 쓸 수 있고요.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는 모 분산, 모 표준 편차에서 루트 추출한 값 n으로 나눈 것이다. 이거를 제곱한 게 분산이죠. 그럼 루트 16 같은 경우는 4고 4분의 12는 3이니까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6개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라고 구해낼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164와 173 사이에 있는 것의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표준화해서 구해야 되죠. 표준화하는 방법은 표준 편차를 나누고 다시 원래 있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건데 지금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따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얘가 x였을 때는 즉 그냥 집단의 확률 변수일 때는 원래 있던 평균 2의 x를 빼고 시그마 x로 나누는 거였는데 이 확률 변수가 표본에 대한 얘기니까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z 대신 z바가 되겠죠. 그리고 164를 평균으로 빼면 마이너스 3이고 표본 평균 정확하게 말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3으로 나누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173을 평균에서 빼고 3으로 나누시면 1이 되죠. 얘가 지금 이미 추출했을 뿐이지 결론은 동일하다. 됐죠? z밥은 z로 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제가 이건 이렇게 간단히 그릴게요.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으면 표준화시켰으니 평균은 0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확률이 0.3413이니까 2배 하면 0.6826이 되겠네요. 쌤 잘못 뺐네요. 이거 70에서 빼면 마이너스 6이죠. 여기 마이너스 2고 다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여기는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같죠. 이거 선대칭이니까. 그래서 0.4772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같으니까 0.3413 그래서 더하시면 0.8185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이미 추출을 하건 말건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어차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할 거고
표준화시킨다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구조는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385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 M, 표준 편차는 5시간인 정균표를 따른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보만 체크합시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균표를 따르는데 이 중에서 36명을 이미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확률이 0.9332라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수식화시키면 원래 있던 모 집단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M과 5였는데 얘를 36개 임을 추출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부터 모 집단의 X가 아니고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따질 것이다. 얘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표본 평균의 평균, 얘의 평균은 원래 있던 평균과 같다. 모 평균과 같다로 적어주시고 다음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거에서 루트 n으로 나누라. 36이고요. 루트 36은 6과 같으니까 표준 편차가 6분의 5가 됩니다. 다음 얘는 제곱해서 원래 분산을 써줘야겠죠. 됐고 자 이걸 기반으로 얘를 표준화시켜서 넓이를 구하니까 0.9332라는데 일단은 표준화부터 시키겠습니다. Z고요. 자, 이 값에서 평균을 빼시고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 과정이죠. 그러면 38-m이고 분모에 6분의 5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넓이가 정말 확률이 0.933인데 우리가 표준화시킨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이 제로고 이 평균을 기점으로 0.5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확률을. 그러면 0.9332라는 거는 특히 이상이니까 어떤 특정 값이 여기 있고 이 값에 대해서 여기 0.5 있죠. 그리고 얘까지 더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933이니까 여기는 0.433이어야겠네요. 그리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떨어진 거리에서의 확률이 0.4332인 거는 1.5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5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 적혀있는 이 값이 얘를 올바르게 쓰면 5분의 6 곱하기 38-m 이 마이너스 1.5구나 라고 내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n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구하겠습니다. m은 39.25라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평가원 기출인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찾으시고 표준 정규분포에서 정보만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모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비율 같은 경우는 내용만 어떤 뭐 평균이라던가 뭐 명수 각각의 뭐 어떤 확률 변수 x를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집단에서의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다른 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구조는 동일하지만 공식이 조금 변한다는 거. 모 집단에서의 비율 P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내가 N개 추출하면 걔는 P 햇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만약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비율의 평균 이 P 햇은 모 비율 P와 같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이 추출한 만큼 분모 다음 비율 P에다가 이 P의 반대표 1-P죠. Q를 곱해준 값과 같더라고 해서 루트 씌운 거 이게 모 비율의 표준 편차고요. 얘를 제곱해주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숙지하시고 바로 구조는 동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비율이 0.4인 모 집단에서 크기가 6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비율의 P 햇이 0.38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 비율이 0.4에서 600을 이미 추출하면 얘가 600은 충분히 크니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따르고 모 비율의 평균은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으니까 0.4라고 낼 수 있고요. 다음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n분의 0.4 p 곱하기 q 0.6이죠. 그럼 얘는 0.249요. 100분의 24와 같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누면 여기 4 남죠? 그러면 자 만분의 하지 마시고 100의 제곱분의 4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러면 0.02의 제곱이라고 식이 나옵니다. 방금 이 과정은 n분의 pq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니까 알아서 여기 제곱이 걸렸고요. 그쵸? 여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값이니까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0.02 자체가 표준 편차고 여기 제곱 씌운 게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분산은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 1-p인데 현재 문제에서 n이 600이었고요. p가 0.4, q가 0.6입니다. 그러면 이게 600분의 0.24인데 얘는 9 쓴다면 1, 10, 100, 1000, 만분의 4가 되고요. 얘는 100분의 2의 제곱이니까 0.02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그냥 이거 0.02가 표준 편차고 이 전체가 분산, 만분의 4가 분산인 겁니다. 되겠죠? 여튼 이 표본 비율에 대한 정규분포를 평균과 분산을 구해냈다.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이제 구조는 같습니다. Z로 바꿔주시고 해당 변수에서 확률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이고 마이너스 1 여기를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0에서 떨어진 거리만큼의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전체 0.5에서 이만큼만 빼주면 답이 나오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즉 0부터 1까지 떨어진 확률은 0.3413이기 때문에 그리면 자, 이렇게 다 치면 여기가 0.3413이고 이 전체가 0.5니까 얘는 0.5에서 0.3413을 뺀 값이고 답은 0.158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표본 비율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 비율은 충분히 많이 뽑으면 정규분포로 근사하니까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려면 평균과 분산만 잘 구해내주시면 된다. 그거는 공식으로서 받아들이시고 구하는 방법은 원래와 동일하다. 되겠죠? 387번이고요. 어느 지역의 자치단체 앞에 말은 됐고 주민의 80%가 지지. 다음 이 지역의 100명을 추출.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의 72명, 84명 이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0%가 지지한다는 거는 모비율 5분의 4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100명을 뽑았으니까 얘는 정규분포로 근사할 겁니다. 다음, 그럼 얘는 평균은 모비율과 같으니까 5분의 4고요. 여기는 n분의 100분의 0.8로 쓸까요, 그냥? 자, 0.8이니까. 지우진 않겠습니다. 그냥 0.8 곱하기 0.2죠. 그러면 얘는 0.16이고 똑같이 아까처럼 얘가 만분의 16이고 100분의 4의 제곱과 같죠. 그러면 얘가 0.04의 제곱. 그래서 표준 편차는 0.04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쌤 여기도 그냥 소수를 쓸게요.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72명 이상 84명 이하일 확률인데, 자, 얘가 지금 72명, 84명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100명 추출한 사람 중에 72, 84니까 100명 중에 72, 100명 중에 84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0.72 에서 0.8 평균 빼고 표준 편차 0.04로 나누고 표준화 가정입니다. 다음 얘도 0.84에서 평균 0.8 빼고 표준 편차 0.04로 나누고 계산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빠르게 얘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할게요. 정규분표가 있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0부터 2까지 떨어진 거리, 0부터 1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표는 없죠. 여기 보시면 0부터 2까지 0.4772, 0부터 1까지 0.3413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0.8185가 되겠습니다. 다음 388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은 추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 px바는 0 플러스 px바는 2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추출을 할 거고요. n개를 추출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x1, x2, 땅땅땅, xn개의 표본이라는 게 생기고 얘네가 모여있는 것을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 표본들을 평균을 내자. 평균이라는 거는 합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고 얘가 표본 평균이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추출이라는 거는 n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따르게 n번 하고 따르게 n번 하고 따르게 n번 돼요. 그럼 이 표본 평균도 어떤 표본을 꺼내오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를 변수로 잡고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자 라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표본들의 합을 개수만큼 나눈 것이라 라고 조금 받아들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x바가 제로라는 거는 우리가 변수 크게 3이니까 3개 뽑아서 합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제로, 3개 뽑아서 3 나누는 게 2다라는 말과 같고요. 개가 되는 값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확률 변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확률 변수가 각각 마이너스 2, 0, 2에 대해서 확률이 A, 2A, A인데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다 더하면 4A죠. A 플러스 2A 플러스 A는 1이니까 A는 4분의 1이 됩니다. 다음 이거 좀 놔둘까요? 4분의 1이고 지금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 0, 2니까
3개 뽑아서 0이 되려면 각각 하나씩 뽑아 오는 수 호는 0만 3번 뽑는 경우가 있겠죠. 다시 얘는 마이너스 2, 0, 2를 뽑거나 0, 0, 0을 뽑아야 x바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뽑아올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 건데 결국 이 해볼 건데 자, 그러면 px바가 제로라는 거는 마이너스 2, 0, 2를 각각 한 번씩 뽑는 거랑 0을 3번 뽑는 거를 합하면 이 표본 평균이 제로가 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0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 2분의 1이고요. 2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죠. 근데 얘가 표본 추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0, 2라고 볼 수 있고 0,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2일 수도 있고 2, 0,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이걸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0, 2는 서로 다른 3개이기 때문에 3팩이라고 해주시면 얘네를 표본으로 뽑는 것에 대한 표본 평균의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더하기 0, 0, 0을 뽑는 거는 0, 0, 0은 2분의 1이죠. 그거를 3번이고 0, 0, 0은 뭐 순서 바꿀 필요도 없으니까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16분의 5가 나오고요. 다음 px바가 2인 거를 구하면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얘가 6이어야 되죠. 표본을 3개 뽑아서 합이 6이어야 되는데 표본은 여기서 합이 6이 되려면 얘를 3번 뽑는 수밖에 없어요. 2를 3번 뽑는 수밖에 없다. 2를 한 번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3번 뽑으면 되고 이거는 순서와 관련이 없죠. 그러면 4의 세제곱은 64분의 1이고요.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px바는 제로 플러스 px바는 2는 16분의 5 더하기 64분의 1이므로 64분의 21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데 조금만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시험에 잘 내고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한 유사 유형, 표본의 합에 대해서 쌤이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방금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각각의 표본을 싹 다 더한 뒤 개수만큼 나누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표본의 합이라고 언급되면 표본 평균에서 개수만큼 곱해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해당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익혀놨다가 잘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89번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표본의 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문장을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딸기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60g이고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작성했고요. 그럼 이 x는 딸기 한 개의 무게네요. 다음,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딸기 25개를 한 상자로 포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수원 딸기를 25개씩 추출해서 포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25개를 이미 추출하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60이고 다음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은 루트 25 5분의 표준 편차 10이니까 2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다음 상자 전체의 무게가 1.4kg 이하면 무게 미달 판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해당 문제는 딸기 한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도 25개 중에 딸기 한 개의 표본 평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렇게 말하면 25개의 평균이죠. 한 상자의 평균 무게니까. 자, 다음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100만 개의 딸기를 상자에 포장하였을 때 무게 미달로 판정될 상자의 평균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쌤이 이 문제를 천천히 읽는 이유는 앞서 말한 문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얘는 딸기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25개를 포장해서 딸기 1개, 딸기 25개 중에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자의 무게 나왔고 이 상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상자의 무게는 대체 어떻게 논해야 하는가? 한 상자의 무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딸기 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표본 평균은 딸기를 우리가 25개를 추출하여서 25로 나눈 표본 평균, 즉 딸기 25개의 평균 값이죠. 그러면 이 한 상자에 들어있는 딸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딸기 25개의 합이니까 얘가 상자 무게가 되겠죠. 다음, 걔가 1.4kg 이하면 미달 판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X바가 아니고 이 상자 무게에 대해서 얘가 1.4kg였는데 지금 상자 무게는 또 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 딸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딸기가 킬로그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 그램이고 얘는 킬로니까 그램으로 맞춥시다. 1400g. 즉 한 상자가 1400g 이하면 얘는 미달 판정이니까 얘가 되는 확률부터 구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X바는 1400을 20으로 나누시면 56이고요. 이 X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 다 알고 있으니까 표준화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56에서 60 빼고 2로 나누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고요. 다음 얘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그러면 0.5에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 거 이 녀석이네요. 0.4772. 그럼 얘는 빼주시면 0.0228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한 상자에 대해서 얘가 미달일 확률이 0.0228이라는 겁니다. 미달일 확률. 자, 다음. 그러면 100만 개를 들고 왔을 때 미달은 얼마나 될까? 즉 우리가 될 확률이 0.0228이래요. 그러면 100만 개. 딸기네요, 얘는. 100만 개의 딸기를 상자에 포장했대요. 그럼 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를 한 상자당 25개를 넣었을 거고 걔는 4만이죠. 4만이고 그러면 4만 개 중에 0.0228이 되는 미달 개수는 곱해주면 되겠네요. 4만 곱하기 0.0228은 계산 결과는 912입니다.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앞서 푼 문제랑 완전히 좀 기조가 달라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 딸기 한 개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25개를 한 상자에 포장한다. 이까지 괜찮았어요. 그럼 X바는 25개의 딸기를 데리고 와서 한 상자에 넣었으니까 이 25개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문장에서 상자 전체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상자 무게가 1.4kg 이하면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됐고 무게 미달로 판정될 상자 평균 개수라고 했으니까 우린 상자 평균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상자의 무게는 이제 딸기 25개의 합이랑 같게 취급해야 되니까 표본 평균의 25를 곱한 거와 같다. 즉 표본의 합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얘가 0.14kg, 1.4kg, 즉 1400g 보다 작거나 같을 때 미달이니까 이 미달의 확률이 0.0228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까지 괜찮았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100만 개의 딸기를 상자에 포장이니까 우리는 상자가 4만 개 있다라 가는 거죠. 이가 상자 개수예요. 자, 그럼 이 상자 중에서 자, 판정이 얼마나 될 건데 자, 여기 잘 봅시다. 여기부터는 서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부터 판정 미달 되는 상자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얘를 확률 변수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판정 미달된 상자 개수는 셀 수 있고요. 어떤 상자는 이제 불량이고 미달이고 어떤 상자는 좋은 상자다, 좋은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왜냐하면 뭐 1번 상자가 있고 2번 상자가 있고 지금 4만 개 있죠. 4만 개가 있는데 여기서 너 좋아 굿 오케이 너 불량 너 좋아 너 불량 너 불량 너 불량 지금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 독립시장에 대해서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개수는 4만 개 일어날 확률은 0.02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 4만 개 중에서 평균 얼마나 불량품이나 했다면 평균은 4만 개에서 확률을 곱해주시면 된다. 라고 해서 곱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912가 결과값이 되고 자 389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 서술형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좀 의미를 따라가면서 글을 잘 읽으면서 풀어내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복습이 필요합니다. 390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 신생아 출생시 몸무게를 X 정규분포 따른다. 이런 결과를 띈답니다. 아마 얘는 지금 식이 2개 나와 있는데 원래 같은 여기 평균과 분산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히나 여기 표준화된 값이고 뭔가 이걸로 변수를 찾으라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어느 지역 신생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 추출했고요. 다음 표본 평균에 대해서 또 이 확률의 값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과정 밑에 써놨는데 잘 봅시다. 보통 위에서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이 자리에는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과 분산이 얼마다 이런 정보를 줬어야 돼요. 근데 그것 대신 지금 이런 확률에 대한 값을 줬고 바로 이미 추출한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럼 얘로 우리는 이 모집단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가 어떤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띄는지 구하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부터 볼게요.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즉 0.5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균으로부터 큰 게 0.5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4 이상에서 0.5라 했단 말이죠. 이게 3.4일 때 0.5라고 했으니까 얘는 평균이 얘구나. 3.4구나 라는 의미고요. 다음 얘는 3.9 이하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 1이다 라고 줬어요. 근데 얘도 조금 특이한 조건입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z고 됐고 뭐
일단은 뭔가 계산을 했을 때 답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값에 대해서 얘보다 작다라는 수치랑 얘보다 크다라는 수치 이렇게 더하면 1이죠. 즉 똑같은 값에 대해서 작다와 크다를 더하면 1이에요. 근데 얘가 값이 다른 상태에서 얘가 작고 얘가 크다를 더해서 절대 1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예시랑 다른 얘기예요. 어떤 x에 대해서 크다 더하기 어떤 x 뭐 z를 값이 섞여도 돼요. 작다를 했을 때 그게 1이라는 거는 얘를 표준화시켰을 때 z가 뭐 이 별도 바뀌었겠죠. 별 다시를 하면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데 작다와 크다를 더해서 1이 나올 수는 없어요. 됐죠? 자, 두 번째. 이거는 지금 보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조건에서 지금 작다죠. 그러면 자, 이것보다 작다. 그럼 이게 더해서 1이 되려면 이만큼의 넓이가 필요해요. 근데 얘랑 평균을부터 똑같이 떨어진 여기에서 작다를 하면 얘나 자 여기서 표현할까요? 얘를 쌤이 A라고 할게요. A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넓이나 똑같죠. 얘나 근데 크다 작다가 두 개 나온 경우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해야 1이다. 근데 얘처럼 작다가 나오면 뭐 섞여도 돼요. 별보다 작고 안 섞을게요. 그냥 x가 뭐 세모보다 작고 여기 더한 게 1이라면 이 세모는 마이너스 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저기 3.9죠. px 3.9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3.9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몰라요. 이거 해주시면 결과가 얘에 마이너스 붙인 거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죠. 이거에다가 얘를 더했더니 1이려면 이만큼이 필요해요. 근데 이만큼이랑 똑같은 작거나 같다가 나오려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건 0.5고 우린 얘가 필요한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니까 얘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0.5니까 표준 편차도 0.5, 즉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얘도 구해내게 되는 거네요. 됐죠? 390번은 평가원 기출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정보 다 뽑아냈고 여기서 이제 여기 시그마는 제가 지금 방금 2분의 1로 구해냈고요. 얘는 그러면 루트 n 5니까 이게 10분의 1로 변하겠네요. 됐죠? 그러면 뭐 계산합시다. 쭉쭉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방금 설명했고 문제에서 p x바가 3.55 이상일 확률은 pz 3.55에서 평균 빼주시고 표준 편차 2분의 1이면 뭐 2분의 1이죠. 여기 10분의 1이죠.
0.1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Z가 계산하면 1.5 이상이 드네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1.5 이상이니까 1.5, 여기 1.5 있다 치면 이상이면 0.5에서 0부터 1.5 떨어진 거리를 빼시면 되겠죠, 평균을. 0.5에서 이거 0.4332 빼주시면 0.0668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391번입니다. 전구 수명 평균 1400시간, 표준 편차 100시간인 전기분포. 자, 필요한 것만 읽읍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중 N개 임의 추출, 표본 평균이 시간이고요.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표준 전기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그럼 문제에 적혀있는 정보 써놨어요, 쌤이. 1400시간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00인데 전기분포 따르고 n개 추출했으니까 해당 식을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n값을 찾는 거니까 그냥 얘를 표준화시키셔서 z 해서 여기다가 1400 빼고 얘로 표준 편차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1350에서 플러스 루트 n분의 165 마이너스 1400 분의 루트 n분의 100이고요. 이거는 제가 계산 과정은 조금 날리겠습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되니까. 얘는 z에 1.6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 0.9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0.9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분포표에서 굉장히 큰 숫자예요. 여기가 제로면 0.9가 되려면 크다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이 0.4고 이만큼이 0.5라서 총 확률이 0.9인 거죠. 그러면 얘가 0.4에 해당하는 거 얘네요. 1.28 그죠? 근데 다시 음수 쪽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28이어야 된다. 즉 1.6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1.28인데 마이너스 1.28이어야 된다.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상이라면서요. 얘가 0.9인 게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1.28 마이너스 1.28보다 크거나 같은 게 0.9니까 이것보다 커지려면 이 값을 스타라 했을 때 스타가 얘보단 뒤에 있어야 넓이가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2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하고 하면 계산하겠습니다. 루트 n이 5.8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이거 제곱하시면 n이 34.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35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계산량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풀면서 느꼈겠지만 웬만하면 그림 그리면서 논리만 적당히 이해하시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392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자, 필요 없고 정보 봅시다. 전체 학생 25%가 중독 판정, 300명을 이미 추출. 중독 판정을 받지 않은 학생이 210명의 확률을 구하시려 합니다. 자, 알아야 되는 게 읽을 때 이건 해야 돼요.
스마트폰 중독이 25%고 300명 추출인데 중독이 아닌 애가 210명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모비율은 0.25 그냥 바로 이렇게 씁시다. 0.259 300명을 추출하면 0.25에서 0.25에서 n 300분의 0.25 곱하기 0.75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분산이고 우리는 지금 얘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얘는 좀 빠르게 다시 천천히 구해볼게요. 바로 쓸라 했는데 0.25, 0.75면 똑같이 만분해죠. 만분의 25는 5의 제곱이고요. 75는 25에다가 3 곱한 거죠.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3, 3 역분해주면 여기가 분모가 100되고 그럼 여기는 5의 4제곱이죠.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10의 6승이 돼요. 그러면 10의 6승분의 5의 4제곱이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좀 적어주셔야 되고 정리해주시면 얘가 0.025의 제곱 되겠죠. 왜냐하면 10의 3승분의 5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0.025의 제곱이다. 쌤이 이거를 그냥 쓰려다가 계산 과정을 보여준 이유는 모듈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로 하는데 소수 계산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n분의 pq 해서 바로 분산 구하시는데 얘는 어차피 이런 제곱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제곱수 안에 있는 게 표준 편차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p hat 표본 비율의 평균, 즉 중독인 애가 0.259 여기에 표본 비율의 분산이 0.025의 제곱이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210명 이하 P 뽑은 게 300명. 근데 지금 자 300명 중에 210명 이하가 중독이 아닌 거래요. 근데 여기서 P햇 써버리면 이건 중독인 거예요. 중독이 아닌 비율이니까 여사건처럼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중독인 애가 300명 중에 210 빼면 90명이죠. 이것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는 거가 똑같은 거고 그럼 이게 0.3이 되니까 계산이 결국 중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중독되지 않은 학생들 뭐 굳이 말하면 Q햇이라 할 수도 있겠죠. 중독되지 않은 애들의 비율이 이미 추출한 300명 중에서 210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뭐 식조작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다시 써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중독인 애가 300명 중에 90보다 많으란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식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햇을 다시 Z로 바꾸면 표준화시키면 0.3이라 했죠 이거. 평균에서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얘는 계산 결과 2 이상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여기를 말하는 건데 0과 2 사이는 지금 0.477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0.5에서 0.4772 빼주시면 되니까 0.02282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문제는 그냥 쓱쓱 읽어도 풀려요. 그런데 대신 정확하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는 조금 천천히 읽어나면서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건 시험장에서 실수예요. 자, 393번. 자,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이 크게 안 읽을게요. 물 사용량을 X, 지역 B에서 물 사용량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확률 변수가 두 개 나왔고 두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뭐 조건을 읽어야 하는 거죠. 각각의 평균이 220과 240이다. Y의 표준 편차는 X 표준 편차의 1.5배이다. 지금 적어놨죠. 자, X는 220 평균의 표준 편차, Y는 240 평균의 얘의 Y가 X 표준 편차의 1.5배라 했으니까 1.5 시그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자, 지역 A, 그러면 지금 표준 편차 X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이미 추출을 N명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X 바, 또 이번은 9N명 B지역 Y 확률 변수 대해 얘기하는 거죠. 9N명 추출하면 Y 바. 그래서 다음 X바에 대해서 이런 값을 가질 때 해당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시그마가 여기 시그마에 걸려있고 여기서 n명이고 이건 또 여기 n 관련돼서 써져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초록색 식을 계산하면 여기 시그마와 여기 n에 대해서 어떤 식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데 사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퍼즐 맞추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n명 추출했으니까 마저 적읍시다. 조건을.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고요. 다음 여기는 9n 추출했으니까 3루트 n 분의 시그마의 1.5죠. 1.5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3과 1.5 약분하면 여기 0.5만 남을 거고 2분의 루트 n 분의 2루트 n 분의 시그마로 바꿀 수 있겠네요. 됐고 이제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쓸까요? 제가 좀 안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두고 비교하면서 풀겠습니다. 자, 그럼 X바가 215 이하의 확률이 0.1587이라 했는데 일단 계산 쭉 해볼게요. 표준화 시키시면 자, Z에서 215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자, 분자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계산하시면 이렇게 식이 걸리고요. 얘가 0.1587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표준 정규분포표를 봤을 때 1587이라는 숫자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얘가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에 있어서 저 표에 없구나. 왜냐면 표는 0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확률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에서 0.5를 빼주시면 이 표에서 등장하겠죠. 자, 찾는 팁은 0.5 빼면 얘가 끝이 7이니까 3이내를 찾으면 돼요. 얘죠, 얘.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지금 작거나 같다는데 수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평균 0에 대해서 음수로 떨어진 곳에서의 이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이 전체가 0.5니까 0.5에서 이만큼 뺀 값을 표에서 찾으면 얘가 나오겠다. 0.1587. 근데 그 값이 0.3413이었고 그러면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팁은 자, 보통 이 표에서 이 끄트머리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2가 맞추면 계산해야겠지만
그래서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5 루트 n이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시그마분의 루트 n이 5분의 1 정도만 계산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상은 뭔가 알아낼 수 없잖아요, 지금. 됐죠? 제가 나누면서 잘 들어왔죠? 됐고, 다음 갑시다. 자, 얘도 이제 표준화해서 구해주겠습니다. P, Z. 자, 235에서 평균 240 빼면, 쓸게요, 그냥. 240 빼고, 표준 편차. 2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5인 거죠. 얘 역수 취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2분의 5네요. 다 나왔네요. 됐죠? 계산 결과는 크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0. 다시 이 P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여기니까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표에서 구하고 0.5 더해주면 되겠죠. 4772니까 0.97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필요한 정보를 먼저 추출한다가 1번. 다음 n과 시그마에 대해서 뭔가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n과 시그마가 관련되어 있는 값을 하나 추출하자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까지 모르겠는데 한 40%의 학생들은 길다고 복잡하다고 조금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필요한 정보만 적당히 추출하시면 평권의 기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